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선순위 전세권자 관련한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월 16일 날 지금 약 열흘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입찰 날짜가 연제구 연산동의 금호그린이라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감정가가 1억 5,800이었고요. 지금 수차례 이제 거듭돼서 4차인데 51% 돼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51%인 약 8,1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5년이에요. 2015년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입 날짜,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2013년 3월 26일로서 2년이 빠릅니다.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선순위다,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비고난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임. 임차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은 배당 요구를 했다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서 이거는 낙찰되고 나서 이 사람 보증금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은 1억 4천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 일부 받고 일부 못 받는, 예를 들면 8천만 원을 받고 6천만 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6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고요. 보증금 플러스 낙찰가가 뭐죠? 입찰가가 낙찰 그 전체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4천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죠? 무조건 뭐 100% 인수가 아니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여기는 경매 신청했죠. 경매 신청이나 배당 요구나 똑같은 맥락을 똑같이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죠? 1억 4천을 다 못 받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금액, 그러니까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얼마나 인수되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부분 다시 정리합니다. 전입일이 2013년이고요. 확정일 동일한 날짜에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9월 11일, 배당 요구 9월 7일, 뭐 경매 신청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아주 탄탄하게 이분 잘하셨네요. 보증금 1억 4천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등기부 내려가서 보면은 2015년 4월 8일 근저당 이 부분이 말소기준 등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2년이 빠르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입과 동시에 확정받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그리고는 경매조차도 본인이 이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뭐 인수를 하게 됩니까? 그거는 인수하는 금액은 낙찰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거는 예상 배당표입니다. 지금 최저가 8,100만원 조금 못 되죠. 딱 지금 예상 최저가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089만 6천원 딱 최저가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 매각대금 8,089만 6천원에서 경매는 경매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경매 진행 그렇잖아요. 어떤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뭐 빌려줬다 못 받아가지고 내지 뭐 그렇게 이 사람은 임차인인데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일단 경매 진행하는데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조사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경매 비용을 우선 내세요. 그래요. 채권자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럼 채권자가 그 금액을 내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낙찰되고 나면은 그 금액도 먼저 그 금액부터 먼저 챙겨주게 됩니다. 일단은 그거는 이제 경매 비용으로서 받는 거고 먼저 납부한 실제 그런 배당할 금액은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을 뺀 매각대금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는데요. 매각대금 플러스 전 경매 보증금. 전 경매 보증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낙찰됐는데
잔금을 미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배당할 때 합해서 그냥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전경매 보증금은 없어요. 미납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7,878만 5천 원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은 여기 제일 먼저 압류 있거든요. 압류. 서대구 세무서에서 압류가 있고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압류가 있습니다. 세무서와 연제구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은 일반인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 아닌 다음에는 문의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일단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금액을 전부 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받게 되는데 이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게 1억 4천이죠. 그러면은 1억 4천에서 예를 들면 위에 세무서하고 연제구에 체납 상당액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손하면은 아까 7,878만 5천 원이 이 사람한테 돌아가겠죠. 그죠? 자기 받아야 되는 돈의 56.28%만 받는 겁니다. 미배당 금액이 6,121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서대구 세무서의 압류 금액,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다고 치더라도 세무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 법인 막 이런데 세무서 관련 이렇게 압류 들어온 금액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돼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아니 저 같으면은 고객님들 문의 오면은 입찰하지 마세요. 뭐 이해관계인이 돼가지고 이 금액을 알아낼 수 있다면 몰라도 이 금액을 위에 압류 금액을 알아낼 수 없다면은 이런 사건은 입찰 안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가독가다가 아니고 꽤 많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압류 금액이 전혀 없다면은 뭐 계산 잘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물건 말고도 지금 같은 날짜에 요 인근에 여러 가지 몇 개 사건이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말리고 싶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